주택담보대출이 상단이 10월달만 돼도 8%를 넘을 것 같습니다. 10월달에 8% 넘으면 올 연말 되면 얼마가 될까요? 올 연말에 8% 되는 게 아니라 올 연말에 9%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내년 되면요. 내년에 주택담보대출의 상단금리가 12에서 14%까지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이 올 연말에 4.5% 찍고 내년 되면 얼마까지 갈까요? 내년에 안 올리고 그냥 쭉 갈까요? 아닙니다. 내년에 올립니다. 미국이 내년에 제가 조심스레 짐작해보건데 6.5에서 7%까지도 기준금리 올릴 것 같습니다. 미국이. 그러면 미국이 6.5에서 7%까지 금리 올리면 한국 지금 현재 연말 되면 3.5% 내년 되면요. 한국도 그냥 한 6.5에서 7%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주담대 상단이 얼마까지 갈까요? 주택담보대출 상단금리 13%, 14%가 언제 간다? 내년에 간다. 내년 연말에. 그리고 평균 그러면 시중금리 얼마 되냐? 그냥 9%, 10%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. 9%, 10%. 지금 뭐 시중금리 평균이 한 4.5% 되잖아요. 내년 되면 그 더블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.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억 빌렸어요. 이자가 5%예요. 그럼 얼마입니까? 2,500만원. 월 한 200만원 되죠? 5억 빌렸는데 이자만. 5%면 200만원이라는 거죠. 대략. 내년 돼서 이자 한 9%, 10% 되면요. 이자만 400만원 되는 거예요. 원리금 합하면 500만원 내야 돼요. 연봉 한 4,500,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뭐 맞벌이 해서 뭐 그래 쳐보자고요. 맞벌이 해가지고 연봉 한 9천이라 쳐보자고요. 1억이라고 쳐보자고요. 그러면 원리금으로 월 500만원 내면서 사는 게 가능할까요? 가능하지 않습니다. 연봉 5천이라고 치면 뭐 실수령이 얼마일까요? 뭐 맞벌이 한다 그래가지고 맞벌이 연봉 5천 해가지고 합치면 1억이니까 그래 그러면은 월 실수령액이 뭐 월 그러면 800만원 되냐? 아닙니다. 아니라는 거죠. 한 700만원쯤 될까?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습니다만은 대략 한 700이라고 쳐보자고요. 맞벌이 해가지고 부부 2명이서 700만원 버는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500만원 갚아야 되면 못 삽니다. 못 삽니다. 이게 단순 계산인 거예요. 5억을 빌렸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. 7억 빌리면 더 깝깝하죠. 7억 빌리면 뭐 맞벌이 해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연봉 1억이다. 그냥 둘이서 번 돈 전부 다 갖다 바쳐도 답이 없는 거죠. 이렇게 매우 무서운 일이 점점 더 벌어진다라는 거죠. 지금도 아비규환이다. 지금도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널뛰는 대출금리가 다음 달에 주담대 상단이 8%, 연말 되면 9%, 내년 되면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14%, 15%가 된다라는 겁니다. 시중금리가 지금 한 4, 5%가 만약에 평균이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평균이 5%라고 하면 내년에 평균이 10%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. 시중금리 5%가 내년에 10% 되는 겁니다.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다음 달 8% 넘냐는 주택담보대출의 최상단금리죠.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 5%에서 7%라고 치면 저게 연말 8월달 되면 5.5에서 8%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. 근데 이게 내년이 되면 내년에 주택담보대출의 최상단이 14%, 하단이 얼마? 8%, 9%. 9%에서 14%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라는 거죠. 언제? 내년에요. 물론 내년 1, 2월이 아니고 내년 연말을 말씀드리는 거죠. 그렇지만 매우 충격적인 거죠.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무조건 급매로 쳐내야 됩니다. 빨리, 하루라도 빨리. 주식에서 손절매가 있듯이 부동산에서 손절매는 참 쉽지 않은 얘기면 분명합니다. 하지만 어떻게든 급매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됩니다. 개포에 30평대 아파트 15억에 거래가 되는 게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위너죠. 이번에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30평대 아파트 13억 8천에 팔았답니다. 그 사람이 위너입니다. 지금도 여전히 20억 한다, 18억이다. 나 17억에 팔 거야. 안 팔립니다. 살 사람 없습니다. 13억 8천에 팔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현명한 사람인 거죠. 13억 8천에도 팔았으니까요. 조금만 지나보시라는 거죠. 상황이 더 빨리, 더 급변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뭐 시중금리가 지금 벌써 뭐 주담대 금리 상단에 7% 돌파했죠. 7.3%까지 갔죠. 7.3%까지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이제 고정금리가 4.7에서 7.1. 뭐 그리고 이게 아마 변동이 아마 7.3까지 갈 겁니다. 갔을 겁니다. 예. 뭐 지금 이제 하단도 모든 은행이 이제 5% 넘어야 됩니다. 이제 5%에서 7%인 거죠. 5%에서 7%. 국민은행만이 연 4.71입니다.
주택담보대출금리 5%에서 7%가 지금이다. 다음 달은 한 5.5에서 8% 되는 거죠. 5.5에서 8%. 내년 되면요. 내년에 9%에서 13%까지 본다.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설마 그 정도까지 오를까? 설마 그 정도까지 안 될 거야.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날린 거죠. 이제 곧 10%에 진입하는 거죠. 사옥만 잡아도 뭐 월 이자 250만원 내야 된다는 거죠. 엄청난 폭풍이 다가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충격입니다. 놀라울 정도죠. 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에 사무치도록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. 환율 1600원, 코스피 1950원, 금리 10% 올렸네. 아마 현실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일도 많습니다. 원래 연말이나 내년초에 뭐 주담대 상단 8% 예측했는데 이제는 다음 달이에요. 다음 달. 참 무서운 내력입니다. 이게 지금 이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. 너무 빠릅니다. 며칠 전까지 연말 내년초에 8% 예측하더니 지금은 10월달이라고 한다. 저도 그랬습니다. 저도 연말까지 그래도 상당금리가 한 8%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죠. 무서운 얘기입니다. 무서운 얘기. 뭐 한국은행 빅셉 10월달에 하고 11월달에 또 하죠. 연말에 3.5% 되죠. 근데 그게 충분하냐? 그 수치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. 왜? 미국이 4.5% 갈 거기 때문에. 그리고 내년은요. 내년은 더 암담한 수준의 상승이 아마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.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견딜까? 감내할까? 뭐 고민이 많이 되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.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. 겁낸다라는 거.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다. 무서운 일이다라는 걸 겁낸다라는 걸 이게 그냥 뭐 쪼잔하고 되게 한심한 사람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니라는 겁니다. 겁을 낸다.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소중한 감정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. 뭔가를 할 때 꺼려지고 겁이 난다.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하지 말라는 신호인 거죠.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하면 된다. 뭐 안 되면 되게 하라. 이런 마음으로 무조건 이렇게 맞대명하고 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? 내 몸이 부서진다라는 거죠. 절벽에 돌덩이에게 내가 계속 다가가서 계속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? 내 몸 망가지는 거예요. 지금은 경제적인 절벽 앞에 내몰려 있는데 내 잘났다고 설치되면 어떻게 됩니까? 몰살당한다라는 거죠. 지금은 경제적인 충격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겁니다. 주담대 상단 8%가 연말이 아니라 다음 달에 온다라고 이제는 이야기하는 게 언론 뉴스입니다. 매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